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농민들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 400%의 관세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인종차별에 저항하며 평생을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바친 넬슨 만델라 전 남아메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세월호 수색 작업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남아있는 실종자는 이제 10명입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며 이번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이 발표된 직후 지역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쌀 포기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농민들은 국제적 협상도 없이 스스로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농민들과의 논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개방과 관련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산 쌀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설명도 궤변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입쌀의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미국과 중국 등 외국의 관세 인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수입쌀에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세가 풀렸을 때 그때를 생각했을 때에 쌀 가격이 월등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허무맹랑한 우리 농민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전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약 20%인 82만 3천 톤.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전남의 쌀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도 2년이란 기간을 두고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협상 자체도 해보지도 않고 먼저 물꼬를 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라남도는 우선 수입쌀에 대해 최소 400%의 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 방침 철회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규모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쌀 시장 개방을 한 뒤에 수입쌀의 관세율을 높게 매기면 수입쌀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정부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직접 따져보겠습니다. 관세 수준 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율을 정할 때 86년부터 88년까지의 평균 가격, 국내 평균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을 감안했을 때 정부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400%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400%라는 그 고를 관세를 가지고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속이는 데는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광대국,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서는 통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인 쌀 산업을 그야말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관세와 이행을 우리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먼저 정부에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발표해야 됩니다. 쌀 산업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쌀 자급률을 식량, 즉 말해 쌀을 비롯한 식량 자급률을 매년 5년 주기로 공표해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실행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쌀값을 계속 억제 정책을 해왔어요. 억제 정책 때문에 20년 전 가격이라니까요. 모든 물가는 얼마나 올라? 20년 전 물가와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농자재 값하고 지금 농자재 값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농민들도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들이에요. 정부 하라는 데 해서 우리 농민들 이익 본 거 없습니다. 아유, 거꾸로 가야 그런 대로 우리 생활 유지가 된다라고 그런 불신이 이렇게 팽배해 있고. 다음 소식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도시인 광주에서 첫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이 주관한 기념 행사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인종차별에 저항하며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넬슨 만델라. 유엔은 그의 생일을 만델라의 날로 정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만델라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 맞은 고인의 생일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인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투쟁한 기간이 67년. 그 오랜 횟수를 기억하는 뜻에서 67분간 다양한 자원봉사가 펼쳐졌습니다. 광주의 첫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과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는 공정무역 제품과 사회적 기업 제품을 열심히 판매했습니다. 인권과 평화는 결국은 나눔과 화합의 그런 우리가 광주가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광주를 향한 공동체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서 Kwangju and Kim Dae-jung are synonymous with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So we thought it's very natural that we come and celebrate International Nelson Mandela Day here in Kwangju. 유치원 아이들은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보낼 선물 주머니에 예쁘게 색칠을 했습니다. 알록달록 색을 입은 67개의 주머니엔 책과 학용품이 넘치도록 담겼습니다. 선물 주머니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서 좋아해요. 평화와 인권은 작은 실천과 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광주 시민들은 넬슨 만델라의 생일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지역 곳곳을 파고들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20, 30대 젊은 유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 후보 등 5명이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지를 돌며 젊은 유권자 표심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나주화순과 곡성 순천,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에 출마한 선수들도 주말을 맞아 유권자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를 찾아 전폭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해석으로 논란이 된 병원장 후보자 추천 문제를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병원장 추천 문제를 기타 안건의 상정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는 1, 2순위 후보를 놓고 재투표를 하는 방안과 병원장 선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성과가 없었던 세월호 소색 작업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실종자는 10명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태풍으로 중단됐던 수색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희생자가 추가 수습됐습니다. 세월호 3층 식당 칸에서 여성이 발견됐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조리사 56살 이모 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점은 앞치마를 입고 있고요. 네. 예. 그러고 몸에서 그냥 열색 구러미하고 귀걸이가 있고. 세월호 실종자가 수습된 건 지난달 24일 단원고 여학생 시신을 수습한 지 24일 만입니다. 실종자가 발견된 곳은 선체 중앙 3층에 있는 식당으로 이미 2번 이상 수색을 마친 곳입니다. 민간 잠수업체를 교체하고 새로운 잠수 기법을 도입하면서 수색 구역을 서로 맞바꿔 재점검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구조팀은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9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한 차례도 진입하지 못했던
28인실 격실에 진입하기 위해 선체 외판을 추가로 절단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2.4m, 1.6m 크기로 외판을 뜯어내면서 격실로 향하는 길목에 쌓인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10명입니다.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강한 빗줄기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호우경보는 많은 비로 재해가 예상될 경우 내려지는데요. 지금 나주와 화순, 보성 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소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내려지는 호우주의보는 여수와 장흥, 완도 등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 지역은 2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쪽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후부터 이 장마전선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장성 23도, 영광 25도, 광주와 나주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29도, 구례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조금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날이 개이겠고요. 중반쯤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